책 왜 읽어? 자, 이제 우리 마지막 꼭지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네. 세 번째 꼭지는 뭔지 기억하시나요? 세 번째요? 네. 네. 뭐지? 저 불길한 텀은 뭘까요? 네. 세 번째 꼭지는 네. 그건 네 생각이고 라고 하는 맞아요. 꼭지 제목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세 번째 그건 네 생각이고 관련해서 이제 얘기를 해볼 텐데, 이거는 뭐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요번에 또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건 네 생각이고의 꼭지 취지는 한마디로 약간 이 책과 관련해서 한 걸음 더 약간 좀 나아간 조금 책과 관련성이 조금은 떨어지더라도 자기 스스로 이제 생각해 봤었던 어떤 이 책과 관련된 주제의식이나 아니면 문제의식 같은 것들을 얘기해보고 나누는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 도대체 생각일까? 우리가 물론 이제 무슨 뭐 약간 비과학적인 그런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살아있는 생명으로서 분명하게 똑같은 곳에 심어져 있는 나무들이나 식물이라고 할지라도 다른 선택들을 하고 다른 어떤 모습들을 보인다고 했을 때 그 과정에서 뭔가 그 변화를 야기하는 어떤 그 원인으로서의 어떤 그 명령어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만약에 생각이라고 크게 정의 내릴 수 있다면은 나무들도 생각이란 걸 하는 걸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단지 우리와 같은 방식의 생각은 아니지만 그들 나름의 어떤 그 체계와 방식과 매개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생각이라고 하는 거를 하는 걸 수도 있다라는 이제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생각에서 그럼 나무도 생각한다 막 이런 거를 주장하고 싶었던 건 아니고, 우리가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뭐가 막혔거나 문제가 됐을 때는 다른 관점에서 생각해 보는 게 되게 중요한 어떤 방법이 되잖아요. 네. 돌파구를 찾는. 근데 우리 사회 전체, 현대 사회 전체가 막혀 있는 부분들도 사실은 있잖아요. 뭐 소비지상주의가 될 수도 있고, 그게 물질만능주의가 될 수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렇게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있어도 거기에 빠져 있는 우리들 입장에서는 답이 안 나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 때도 종종 있어요. 그래서 나무도 생각을 한다고 했을 때 그렇다면 우리가 그들처럼 한번 생각해 보는 거는 어떤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이런 상상을 좀 해봤어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하나 처음에 들었었고, 두 번째는 인간이 무언가를 착취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 라는 생각도 사실은 했어요. 근데 사실은 고개를 젓게 되잖아요. 사실은 뭔가를 착취하게 될 것 같은데, 왜냐하면 우리는 어쨌든 뭔가를 소비해야 돼, 섭취해야 되고, 근데 그 섭취하는 것들이 다른 유기물이고 생명들이고, 그럼 우리가 어떻게 착취를 하지 않을 수 있을까? 근데 다른 존재들도 다 마찬가지기는 하잖아요. 심지어는 뭐 나무도 마찬가지고 다른 동물들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생각했을 때 근데 그들은 우리만큼 이렇게 착취하거나 폭력적이라고 보이지 않을 때가 많은데, 생태계 안에 있죠. 그러니까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착취라는 단어에서 벗어나서 이렇게 하나의 공동체 안에서 어울려가면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이제 존재할 수 있으려면은 어떠한 또 방식이 필요할까, 이런 생각이 또 들기도 했어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살게 됐을 때 이 사람의 삶은 어떤 모습일까? 그리고 또 하나는 나무의 방식이 그렇다면 가장 시급하게 적용되어야 될 분야가 있다면은 우리 사회에서 어딜까? 그게 뭐 정치일까, 경제일까, 아니면 교육일까? 뭐 이런 막 생각들을 또 해보기도 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러한 나무의 방식과 가장 반대편에 놓인 게 무엇일까라는 생각도 해봤는데, 전 한 키워드가 떠올랐는데 전 그게 우생학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나무는 정말 오래 걸려서 정말 그러니까 이 무언가를 이렇게 극단적으로 훼손하거나 망가뜨리지 않으면서 심지어는 자기의 받은 거를 이제 포기하면서까지도 조화의 어떤 방식을 찾아내고 있잖아요. 근데 그거의 가장 반대편에 서 있는 게 사실은 우생학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가장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어떻게 보자면 끔찍한 것이, 그런 이제 더 나은 것이라고 하는 하나의 지향점을 놓고선 나머지들을 다 열등한 것으로 여기고 배척하려고 하는 태도야말로 정말 위험한 것이 아닐까. 그것이야말로 어떤 다른 존재가 줄 수 있는 어떤 그러한 가치를 훼손하는 가장 위험한 사고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지금 털주부님 말씀을 듣다 보니 네. 결국은 그런 데서 이제 답을 네. 찾고 그런 어떤 생태적 삶에 대한 고민이 요즘 많은데 네. 전 세계적으로 네. 이제 그러면 완전히 다른 삶이 될 것 같고 어떻게 보면 가장 또 행복을 찾을 수 있는 정말 좋은 방법일 수 있는데 우리 인간이 지금 단단히 착각 속에 빠져 사는 거죠. 그렇죠. 소비 지향, 권력 지향인데 네. 그거를 떠나서 완전히 다른 각도로 생각을 안 하면 네. 사실은 해결이 안 될 거잖아요. 지금 이런 모든 착취와 자연 착취가.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그 안에 나무나 이런 생태계 안에서 우리가 답을 찾을 수 있겠죠. 그게 이제 말씀하시는 다른 관점인데 그게 참 쉽지 않다는 거죠. 정말 쉽지 않죠. 네. 왜 그럴까 도대체 그럼 우리는 왜 그렇게 사고하지 못하는가? 물론 다른 존재라서 당연히 그런 거겠지만 한편으로는 이게 제가 자주 쓰는 말 중에 하나인데 인간이 주인공병이 있어서 그렇다. 자기가 물론 자기 삶에서 자기가 주인공인 건 맞죠. 그거는 맞는데 우리 되게 상대적으로 짧은 삶을 사는 우리 인간이 주인공이고 나 자신이 주인공이다라고만 생각을 하면은 결국에는 멀리 보는 태도를 못 갖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장기적으로 보지 못하면은 결국에는 단기적인 시야에서만 내릴 수 있는 선택들을 끊임없이 내리게 되는데 근데 인간이 기술력이나 이런 것들을 쌓아 올리면서 만들어 놓은 것들이 단기적인 시각에서 만들어낸 선택임에도 불구하고 영향력은 너무 커져 버리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단기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피해가 그러니까 단기적인 범위 안에서 끝났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너무 크리티컬하게 장기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정작 사고는 단기적인 사고에 너무 머물러져 있는 게 아닐까. 그리고 너무 자기 중심에서만 생각하는 게 아닐까. 이런 이제 생각을 또 한편으로 갖게 되고 있습니다. 또 약간 또 기분이 안 좋아지네요. 또 이러면 안 되죠. 자, 우리가 이러려고 이러려고 고른 게 아닌데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오늘 하는 이 얘기들은 네. 아마 다음에 또 네. 다른 류의 책에서 한번 좀 실컷 풀어봐야겠어요. 할 얘기가 많아요. 네, 맞아요. 환경과 관련된 얘기는 사실 이거 네. 하나로 우리가 끝낼 수 있는 게 아니죠. 네. 네. 그럼 이제 대장님. 네. 그러면 그건 네 생각이고 이번 제 생각을 말하면 네, 되겠죠. 네. 저도 방금 이게 약간 꼭지 제목하고 약간 섞어서 말하니까 기분이 좋아요. 네, 그건 이제 네 생각이었고요. 괜찮지 않아요, 이 멘트? 괜찮네요. 이렇게 넘어갈 때 잘해서 그건 네 생각이고요. 이게 제목 잘 정했네. 저는 이 책을 전체적으로 나무에 집중하면서 좀 읽었는데 네. 그 171쪽에 네. 어떤 유행가 가사 구절을 이분이 언급하면서 내가 가더라도 나의 일부만 가는 것이다. 이건 이제 나무가 썼다고 얘기하는데요. 이 책 읽다 보면 참 말도 아주 문장도 깔끔하니 네. 되게 잘 읽혀요. 책이 아주 쉽게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일단은 나무가 이제 죽었을 때 그런 것들이 더 소중한 어떤 양분처럼 보물처럼 돼서 173쪽을 가면 전체적으로 볼 때 모든 식물 및 동물종의 5분의 1이 죽은 나무에 의지해서 살아간다는 이런 이야기까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가 이 자연을 위해서 하는 일이 좀 숭고하기까지 느껴졌다. 어떻게 이러지? 막 이런 우리 같이 이렇게 소비만 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는데 나무는 죽어서까지 뭐 하나 부자연스러운 게 없어요. 너무 신비롭고 이런 나무를 많이 좀 지켜서 좀 그런 거라도 좀 해야겠다. 우리 인간으로서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왜 아낌없이 주는 나무 뭐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것도 그 책을 또 얘기를 안 했군요. 네, 그렇죠. 그런 것도 생각해보면은 잘 생각해보면 어쨌든 아낌없이 인간을 위해서 인간한테 준다는 건데 한편으로 또 생각해보면 나무들의 그런 이제 선택이라고 하는 거, 죽어서 이제 많은 생명체들의 또 양분이 되고 이런 모습들이 이 책을 다 읽으면은 그게 궁극적으로는 나무들을 위한 일이라는 생각이 또 들어서 뭐랄까 예전에는 막 희생적인 이미지가 떠올랐다면 지금은 현명한 이미지. 맞아요. 정말 현명한 거다 이게. 이게 진짜 흉내낼 수가 없어. 그렇죠. 이게 진짜 현명한 선택이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장기적으로 뭔가 이제 더 생명의 가치라고 하는 걸 지키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어떤 가장 현명한 선택의 어떤 모델을 보여주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막 떠오르는 게 뭐 일본 애니메이션 보면 이제 정령 신앙이 담겨 있는데 그런 애니미즘적인 게 결국은 우리 옛날 조상들이 더 현명했던 거죠. 그 나무를 함부로 만지거나 이런 것들이 얼마나 인간을 해치는가.
거기부터 이제 네. 우리가 또 알 수 있죠. 맞습니다. 사실 애니미즘이라는 것 자체도 그 어원 같은 거를 따져보면은 이제 그 움직이지 않는 네. 무정물 같은 것들에도 그러니까 움직임 네. 한마디로 어떤 영혼 같은 게 있다는 어떤 나무가 생각에서부터 살아있다. 그렇죠. 그렇네. 괜찮은데요? 이렇게 또 품위 상관을 이루면서 우리가 안정감을 추구해야죠. 그렇군요. 저도 참 그래서 네. 읽어보고 싶은 구절이 있었는데 네. 저는 160쪽에 네. 160쪽에 약 한 3분의 2 정도 되는 부분에 원시림의 나무들은 아주 느리나마 성장을 하여 스스로 그런 충격을 극복할 수 있다. 원시림의 나무는 나이테가 매우 적고 목질이 질긴 데다 촘촘해서 균류가 밀고 들어오기가 힘들다. 실제로 나는 몇십 년이 지난 후 상처 자리가 완전히 아문 나무들을 자주 목격한다. 하지만 사람이 심은 인공 살림에서는 그렇지가 않다. 그런 곳의 나무는 보통 매우 빠른 속도로 자라기 때문에 나이테가 크고 목질에 공기가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 이것도 보면서도 사람을 길러내는 것도 마찬가지 아닐까라는 생각을 또 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뭔가 막 조급함이 결국에는 일을 그르친다고 하는 그런 이제 낡은 말이 사실은 낡은 만큼 그만큼 보편성을 띠고 있다는 생각을 또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좋은 수업이다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됐던 저 것 하나 같습니다. 더 얘기해도 될까요? 네네. 네. 여기 32쪽에 이거는 일반적인 생각인데 또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하니 한번 또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32쪽에 좀 위쪽을 보면 네. 나무의 건강은 공동체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다. 힘없는 나무들이 사라지면 건강하던 다른 나무들도 힘을 잃는다. 그래서 이게 우리의 삶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 약한 사람들하고 다 같이 가는 게 우리의 숲을 보존하는 것처럼 우리 사람도 그렇게 다 같이 가는 거죠. 맞아. 그것만이 소름. 제가 그 앞쪽에 네. 이 문장이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네. 색깔 저 여기 아닌가요? 혹시? 오 그거예요. 똑같은. 그래서 이 문장은 뭐냐면 네. 한 나무의 삶은 그것을 둘러싼 숲의 삶만큼이나 건강하기 때문이다. 저 딱 한 줄 딱 좋잖아요. 야 이거만큼 교훈적인 문장이 또 있을까? 너무 좋아요. 예. 너무 간결하고 문장 너무 마음에 들어요. 그렇죠. 네. 예. 정말 이렇게 단아한 그쵸. 단하고 시원하고 네. 꼭 읽어보세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네. 정말 여러 면에서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고 또 깨달음을 주는 그런 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래서 뭔가 힐링이 필요한 시기에 힐링이 필요한 책으로서도 그리고 또 다른 성찰을 줄 만한 책으로서도 의미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면 우리 마지막 멘트가 뭐였죠? 마지막 멘트는 이제 우리가 어디서 만나야겠어요? 책에서 책으로. 만나야겠잖아요. 그렇죠. 자 그럼 그렇게 한번 마무리를 줘볼까요? 네. 대장님께서 한번 책에서로 말씀해 주시면 네. 자, 여러분 책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